예,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130 시승회 갑니다. 오늘 디펜더 130 시승회가 인제에서 열려요. 인제 스피디움은 아니고 디펜더니까 자작나무 숲인가? 뭐 그 근처에 열리는 것 같아요. 강원도 인제 아르고라고 있는데 아마 거기 오프로드 코스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집에서 거기까지가 159km예요. 159km지만 이렇게 저 출근 시간대 아침에 용인 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용인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차가 안 밀리잖아요. 그러면 용인 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인제 가는 게. 그 정도로 저 용인 헬이죠, 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장거리 이제 갈 때는 이제 충전이 또 이제 핵심인데, 인제 갔다 오는 걸 대비를 해서 어저께 오후에 고양모터 스튜디오에서 배터리 충전 80%까지 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피트에서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어차피 이제 80에서 끊기잖아요. 근데 딱 80.1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왜 80과 82 사이에도 80점 1, 2, 3, 4, 5, 6, 7, 8, 9 있잖아요. 근데 이 피트에서 하면은 한 80.1에서 딱 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서 충전 80%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70%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78%였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26km인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이피트 아니면 이제 끝나고 올 때 그 내린천 있잖아요. 내린천에 이피트 있나? 하여튼 거기서 충전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 돈 내고서 충전한 게 굉장히 오래됐네요. 돈 내고 충전한 지가 뭐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 그 플러그 링크 있잖아요. 완소 아파트. 거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1월이에요. 1월. 아마 그 이후로 돈 내고 충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아침처럼 냉간 기준으로 공기압이 딱 37로 정확하게 딱 맞춰져 있으면 기분이 좋죠. 오늘은 아침에 기온이 조금 낮아갖고 냉간 기준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행하면은 이거 이제 40일까지 올라가요. 어쨌든 저 트랙스 시승기는요, 어떻게 트랙스와 카니발이 저 댓글이 거의 비슷해요. 트랙스 시승기인데 카니발 댓글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다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집에서 인제 가는 거는 그냥 길이 단순합니다. 뻔한 코스죠. 여기서 외곽을 타고 쭉 가다가 화도 IC에서 갈아타고 그리고 그냥 쭉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여기가 밀리지? 신기하네. 저쪽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왜 여기가 밀리지? 보통 이렇게 아침 시간에 여기다 둘 다 안 밀리거든요. 희한하게 여기가 밀리네. 오늘은 저 차가 별로 안 밀리는 날 같아요. 왜냐면은 저 반대편, 그러니까 서울 방향 있잖아요. 출근길. 지금 8시 14분인데 보통 저 자유로 저기서부터 꽉 밀리는데, 이 시간에. 오늘은 저 차가 별로 안 밀리는 날 같아요. 그래서 현재 배터리 잔량이 78이니까 도착하면 몇 %나 남을까요? 물론 이게 저 운전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냥 뭐 대충 신경 안 쓰고 가면은 어차피 저 내린천에서 이핏에서 충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따로 이렇게 연비 운전은 안 할 거예요. 예, 불암산 톨게이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톨비가 1,400원입니다. 근데 저는 700원입니다. 저 일본 같았으면은 양주에서 여기 불암산까지 뭐 한 몇십 킬로 안 되잖아요. 한 7,000원. 야, 차이 진짜 많이 난다. 화도 IC에 왔습니다. 오늘은 역시 차가 덜 밀리는군요. 여기서 오늘 그 행사까지 딱 101km에 101km. 100km만 더 가면 됩니다. 현재까지 전비가,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64.1km고요. 딱 1시간 걸렸네요. 많이 걸렸네. 오늘 차 별로 안 밀린 것 같은데. 그리고 평균 전비는 6.8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9시 40분인데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플 때는 뉴케어를 하나 먹어주면은 배가 덜 고파요.
인제까지 52km 남았습니다. 진짜 옛날에 비하면은 인제 가는 게 엄청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고속도로 없었을 때는 인제 가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잡지사 다닐 때 인제에서도 저 오프로드 레이스 이런 거 열렸거든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국도. 그래서 야, 인제 여기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양이 너무 조금이에요 진짜. 동홍천 톨게이트로 빠지고요. 여기가 톨비가 1,600원. 그러면 저는 800원인가? 35.5km 남았습니다. 800원. 그러니까 톨비 얼마 안 든 거죠. 150km 오는데 150한 5km 오는데 집에서 톨비 얼마 안 드는 거죠. 150km 1번이었어 봐요. 나 5만원 들었지. 아이고 지겨워.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로 바꾸니까 확실히 특히 이렇게 약간 좀 시승에 멀리서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부담이 되게 없어요. GV70 때는 진짜 GV70으로 인제 한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시승회 같은 거 있어서 그러면 10만원 그냥 나가요. 최소 10만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왔다 갔다 기름값 한 대략 한 7만원 잡고 밥값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드물게 다른 기사들이랑 오다가 설악 먹고 춘닭에서 닭갈비 먹으면 뭐 10몇만원 그냥 깨지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지금 일단 기름값 하나도 안 들었죠. 포인트로 놓으니까 톨비 뭐 그래봐야 이거 한 5,000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죠. 심지어 뭐 간식도 집에서 갖고 나와. 심지어 이것도 포인트 몰에서 산 거. 진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 유지비가 확 줄었어요. 물론 이제 전기차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GV70을 제가 5,200인가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조금 받고서 제가 실제로 지불한 게 한 5,200 되거든요. 그러니까 GV70 팔아서 이거 거의 그대로 사고,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전기차 타다가 기름차로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타다가 기름차를 타면은 다시 기름을 그렇게 돈 그렇게 많이 내고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막 전기차가 막 주행질감이 막 되게 특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유지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타다가 다시 이제 기름차로 못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당장 기름차 다시 탄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신남이에요. 신남. 어쩐지 신나더라고요. 신남. 신남. 여기가 신풍교차로죠. 신풍교차로. 새바람교차로입니다. 이제 시승 장소까지 9.5km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 구간도 한 36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길어요, 국도 구간이. 근데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은 여기 국도가 또 속도가 높아요, 고속국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여기 신남교차로. 신나네 진짜. 이쪽으로 가면 저 신남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울한 일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나죠. 신남. 빙어의 고장. 여기는 신남교. 세상에서 가장 흥겨운 다리 신남교. 저 현재까지 배터리 잔량이 43% 남았고요. 자녀 주행 가는 거리가 226km 남았으니까 그냥 충전 안 하고 집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가고도 조금 남겠네. 충전하지 말까 그냥. 이제 여기서 빠지는데 여기가 자작나무 숲길이에요. 여기 유명한 거 아닌가?
900m 나왔다. 900m. 아, 여기가 저기구나. 그 아르고 수륙 양용차 뭐 체험장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아르고라고 수륙 뭐 그 저기 있잖아요. 맞나? 수륙 양용차 아르고 저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제 아르고. 저희 인제는 뭐 꽤 여러 번 와봤지만 여기로 들어오는 건 처음인데요. 여기 저번에 했던 데 거기잖아. 처음은 아니군요. 야, 디펜더 많이 갖다 놨네. 다들 열심히들 살아. 지금 또 영상 찍고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들 살아, 열심히들 살아. 예. 오늘 행사하는데요. 아, 기자분이. 예. 네, 차를 돌려서요. 예. 이쪽으로 가시면은 예. 그 차량 세워질 게 있습니다. 예. 천천히 가시면. 예. 여기 근데 저기 엄청 잘 꾸며놨네요. 야, 저기 고급스럽게 꾸며놨다. 진짜 예쁘게 꾸며놨네. 야. 어우, 저건 또 뭐야? 저건, 야, 저 진짜 귀엽다. 디펜더 또 130 새로 나온 거 또 싹싹 긁어놨군요. 싹싹 긁어놨어. 저 어디다 하지? 예, 여기다 하면 되나요? 네, 일단 들어. 그냥 하면 돼요? 네. 예. 딱 보니 뭐 오늘도 저 프로그램이 또 디펜더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주로 하고 온로드에서 밖에 나가서 조금 더 하고 뭐 그렇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디펜더 시승에서 차 두 대를 번갈아 타게 되는데 저 첫 번째는 90을 탑니다. 90 디젤 모델이고요. 근데 이 차가 좀 특이하게 액세서리가 희한하게 달려있어요. 옵션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다 알루미늄 휠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스틸 휠이 옵션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알루미늄 휠이 옵션인데 이 디펜더는 레트로 감성의 저 하얀색 스틸 휠 있잖아요. 그게 옵션입니다. 좀 특이하죠. 참고로 이 차가 이게 초기 모델에서 이 모니터가 작죠. 그러니까 요즘 2022년인가 그때부터 모니터가 11.1인치로 커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1인치 차이인데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아마 그 가로 세로 비율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서 130에 있는 거에 비하면은 이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보다 이거 보면은 모니터가 갑자기 확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90으로 일단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130 있잖아요. 8인승. 그걸로는 아마 온로드 주행을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저 130보다 이거 보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작네. 이 디펜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요 운전대나 그 시트 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진동이 디젤 특유의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특히 운전대보다는 그 시트 쪽의 진동이 더 없네요. 자, 첫 번째 참가자분께서는 제가 지나온 동선을 그대로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자, 주행을 하실 때는 앞차와의 차량 간격 두 대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에 신형 레인지로버 시승회 때 오프로드 코스로 체험했던 곳인데 그때보다 이게 물이 굉장히 넓어졌네요.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온로드와 오프로드 사실 이게 디펜더는 선택하실 수 기본적으로 높아서 그냥 따로 이 정도는 오프로드 주행 모드 선택 안 하고도 지나갈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지금 타이어가 오프로드 타이어여서 이게 굉장히 쉽죠. 자, 앞쪽에 휠 트래블 코스 두 개의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 통과하실 때 앞차와의 차량 간격 두 대분 유지해 주시기 참고로 이 오프로드 코스가 5km라고 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잔디 자갈 눈길 모드에서는 도면의 환경이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 코스인데요. 자, 해당 구간 직선 코스 통과하실 때 차량 간격 두 대분 유지해 주시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저 추가적으로 스노클까지네. 스노클까지. 그럼 뭐 물이 너무 얕군요. 역시 오프로드 중에서는 도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도강이. 자, 우리 그룹 수로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액세서리가 이거저거 달려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이게 시야가 조금 가리네요. 액세서리가 달려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렇게 비싼 차는 방음이 좋네요, 방음이. 오프로드에서도. 이게 조금 이제 급이 낮은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강하잖아요. 그럼 물소리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이 도어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근데 이 차는 그 옆에서 그 물 치는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자, 이런 트롤 코스를 지나실 때는 빠르게 진입을 하시게 되면 차량의 범퍼에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그림이 좋네요. 그림이 방금 지나갔던 데는.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코스 진입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 모드 유지한 상태로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좀 전보다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당황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내리막이 길다고 하네요. 어우. 내리막이 긴 게 아니라 급하군요. 심지어 모래. 아, 여기 오프로드 코스 잘 만들어놨다. 저번에 저 신형 레인지로버 때보다 여기 오프로드 코스가 뭔가 좀 더 다채로워진 것 같은데요. 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RPM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엔진 브레이크로 백토크가 걸리게 될 경우에 진짜 모래에 짙게 가속 페달 오프할 때 자, 그것을 되게 천천히 떨어지네요. 떨어뜨리면서 샌드 모드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형 반응 시스템 머드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전방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카메라에 도움을 받으면서 좌측 우측 카메라 보시면서 천천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코스가 다소 많이 내려가고 여기는 반복하기 때문에 디펜더가 가기에는 좀 좁은데 좌우 폭이. 이 디펜더가 차가 폭이 크잖아요. 차량 뒤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폭이 좁네요. 디펜더가 이게 귀엽게 생겨도 생각보다 등치가 큰 차라서. 네, 6번 차량 참가자님 잘하셨고요. 앞쪽에 이어지는 곳에서 왼쪽으로 크게 돌아서 오른쪽 끝까지 스티어링 휠 돌리신 상태에서 가속 페달 부드럽게 천천히 밟으시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차량 간격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머드 코스는 우리 한 대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마샬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마샬분의 수신호를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머드에 굉장히 깊은 야, 진짜 이렇게 가니까 한 대씩 이 마샬분의 오프로드 코스 속도에 따라 이게 5km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자, 이곳을 주행하실 때는 필요한 만큼 빠르게 주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차량이 다소 좌우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긴급하게 대비하실 상태에서 과감하게 부드럽게 또 머드가 재밌죠, 머드가. 자, 스티어링 푸시고 직진으로 쭉 달려오시면 됩니다. 예. 자, 스티어링 오른쪽으로 골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 된대요. 자, 쭉 달려오시면 됩니다. 머드, 샌드 이런 거 재밌죠. 어우, 여기 되게 많이 펴였네. 야, 진짜 특히 이렇게 머드나 도강 갔을 때 보면은 도저히 이거 내 차로는 할 수 없는. 자,
특히 이거 이렇게 비싼 차로 이걸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여기는 뭐 갈 때도 갈 때고 이게 먼지가 날려서 분위기 환상적이네요. 되게 멋있어요. 이게 특히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야, 멋있다. 라인을 천천히 주행하시면서 시야 확보가 되면 그때 주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면 앞차가 잘 안 보여요. 무슨 굉장히 그 강한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여요. 안 보여. 자, 선두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이 언덕 경사로를 통과할 때는 앞 차량이 언덕을 넘어가면 내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기 경치 되게 좋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경치 여기 환상적인데요. 여기 와, 끝내주네 진짜. 특히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먼지가 지금 되게 영화처럼 날리잖아요. 저 경치 끝내줍니다. 예, 시승행사 끝나고 갑니다. 내린천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집까지 찍으니까 모자란다고 뜨더라고요. 천천히 가면 갈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배터리 40% 남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올 때 38%의 배터리를 소모를 했어요. 78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40.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또 38% 하면은 집에 가면 2% 남잖아요.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거죠. 그냥 속 편하게 내린천에서 넣고 가겠습니다. 내린천에 EP 있는 거 맞나? 내린천에? 와, 근데 지금 계속 높은 차를 계속 타다가 이 차 타니까 이거 왜 이렇게 차가 낮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동네만 다닐 때는 충전에 대한 그런 뭐 걱정, 뭐 스트레스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방에 올 때 약간 애매하군요. 그러니까 EP에서 80% 좀 이상 좀 채우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높이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그 밤늦게라든가 또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같은 데 가면은 거기 항상 비어 있어요. 낮에 가도 꽉 차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EV9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충전하고 바로 갔고, 심지어 옆에 자리도 비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빼주면 되지 않나? 바로 항상 차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니면 시간 제한을 하든가. 그래서 그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때 EP에서 한 95% 채웠으면은 오늘 그냥 집에 바로 충전 안 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아깝다. 내린천 휴게소에서 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린천 휴게소로 가면은 이게 약간 좀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EP에서 한다고 좀 돌아가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다가 정 없으면 가만히 그냥 아무데나 충전하려고요. 이게 집까지 남은 거리가 154km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192km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집까지 거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속도도 이제 100km,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가 100km 이상에서는 전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간당간당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올 때 배터리 38% 썼고 돌아갈 때도 38% 쓴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집에 도착하면 1~2% 남으니까, 그래서 아마 모자란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갈 때까지 가보고요. 그냥 가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넣으려고요. 이거 뭐 괜히 어차피 충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머리 쓰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조금만 충전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서 내일 꼭 또 안 가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은 내일 모레 서울 모빌리티 쇼 때문에 킨텍스 가잖아요. 그러면 킨텍스까지만 가면은 돌아올 때 또 모터 스튜디오에서 EP에서 또 쏘면 되니까. 그렇구나. 그냥 가장 가까운 휴게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왠지 고속도로에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려면은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녁 시간에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충전기도 바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해서. 그래서 지금 5시 16분이니까 하려면은 지금 이제 빨리 좀이라도 일찍 가서 한 15% 정도만 채우고 이제 가려고요. 저 기름 좀 아끼려고 오랜만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봤더만, 이야, 못하겠어요. 너무 더디어. 에코 모드로만 좀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이 드라이브도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와,
못하겠어요. 그냥 에코모드로 다녀야지. 에코모드로만 다녀도 떡을 칩니다. 충분해요. 저는 도대체 왜 이 차가 노멀과 스포츠 모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차 사고서 그거 노멀과 스포츠 모드 있잖아요. 사용해본 적이 뭐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디펜더 130 시승인데 130 출시하면서 그냥 겸사겸사해서 90과 110도 이제 같이 놨거든요. 그래서 한 명당 90 또는 110 그리고 130 이렇게 번갈아서 두 대를 탈 수 있게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0 타고요. 그 다음에 130 타고 다시 돌아올 때 또 90 타고 그랬어요. 이번 시승의 하이라이트는 디펜더 130이 아니라 점심이에요. 점심. 저는 시승회 또는 이렇게 시승 행사에서 점심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야, 테이블에 그 메뉴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설마 이걸 다 주나? 다 줘도 되게 조금씩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이렇게 한 상에 나오는데, 야, 그거 무슨 남자 2명이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막 고기도 돼지, 막 그러니까 육회공이 다 있었어요. 돼지, 소, 생선 이렇게 육회공이 다 있었어요. 아, 치킨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양이 되게 많아갖고 일단 다 못 먹잖아요, 제가 당연히. 그래서 일단 머리를 굴려서 소고기 있죠, 소고기. 한우, 횡성 등심 그거만 집중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쌀이랑. 그래서 그렇게 딱 2개나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죠.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정신을 많이 줘. 많이 먹게 생겼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겼어. 아니, 저는 진짜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먹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은 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았다, 안타깝다, 뭐 그런 거죠. 제가 양만 많았어도 그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시승 행사였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디펜더는 130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라인업이 딱 채워졌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90, 110, 130 이렇게 바디 타입이 3가지가 되니까 뭔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3열 SUV 수요도 은근히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디자인으로 보면은 디펜더는 90, 3도어가 이게 가장 예쁘거든요. 사실 디펜더 3도어도 상당히 큰 차인데 이번에 130 보다가 딱 90 보면은 차가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90 자체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닙니다. 어쨌든 디자인 스타일링으로 보면은 90이 제일 낫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길에서 번갈아 타보니까 확실히 130이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90보다. 사실 90만 해도 승차감이 좋거든요. 제가 그때 90 시승할 때도 이 차가 혹시 에어 서스펜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올로드에서 승차감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130 타보니까 130이 더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130 먼저 타고 그 다음에 90 타니까 90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좀 가볍죠. 그러니까 이게 경쾌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듬직한 승차감으로 보면은 확실히 큰 차가 좀 더 승차감이 좋긴 하죠. 둘 다 오늘 탄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사양이었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초기에는 10.1인치인가 그랬고 22년식인가 그때부터 11.1인치인가 하여튼 1인치 커졌잖아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한 2, 3인치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비율 때문에 최근 게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오프로드에서 90 타다가 이게 잠깐 너무 작은 거야, 모니터가. 그래서 다시 130 타니까 야, 갑자기 시야가 확 터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왠지 이렇게 그냥 가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까지 93km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129km. 이렇게 그냥 108km로 쭉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갈까 말까. 지금 가장 가까운 휴게소가 가평이에요. 아까 그 동홍천에서 저 화도까지 그 사이에 휴게소가 가평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가평 한번 들어가 보고, 가평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조금만 충전하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저 그냥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이렇게. 근데 확실히 2열은 그렇게 뚜렷하게 110이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110이랑. 이게 휠베이스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휠베이스는 110이랑 동일하고 뒤에 리어 오버행만 3열 때문에 이렇게 늘렸거든요. 34cm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늘어난 34cm는
거의 3열에 할애가 되고 기존의 2열 공간은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110에서의 그런 2열 공간은 130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3열이 있는 거죠. 3열이 그게 3인승인데 사실 3열 치고는 괜찮거든요. 공간이. 그러니까 무릎 공간이 거의 꽉 차고 대신에 이 차가 또 키가 커서 헤드룸이 또 여유가 있고 3열 치고도 시트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 대신에 시트가 이제 폭이 좌우가 좀 좁다 보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233 배치잖아요. 근데 뒤에 거기 만약에 3명이 탄다. 그러니까 성인이 3명 타긴 힘들고 그 좌우의 폭 때문에 애들, 청소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디펜더 90 있잖아요. 3도어 이거는 의외로 사람들이 서드카, 세컨드카가 아니라 서드카로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보통 랜드로버 고객들이 차를 한 대만 갖고 있지가 않고 보통 이제 여러 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카 이렇게 많이 하는데 90 같은 경우에는 서드카. 일단 그 90이 디펜더가 그게 이제 워낙 예뻐요. 지금 디펜더가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쁜 게 또 90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오프로드 성능을 떠나서 사실 일반 오너가 오프로드를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브랜드라든가 아이코닉한 뭐 디자인, 역사 이런 게 또 굉장히 구매에서 중요한데 디펜더는 이런 요소를 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심지어 지금 디펜더는 외장 디자인이 또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그래서 뭔가 그 소유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도어 같은 경우에는 서드카로 많이 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3도어라서 서드카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가평 휴게소 5km 남았습니다. 가평 휴게소. 가평 휴게소에 근데 충전기가 있나? 있겠죠.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다 있으니까. 사실 충전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충전기 굉장히 많습니다.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뭐 어디서 검색을 해봐도 충전기가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전기차 오너가 되니까 사람이 쪼잔해져서 최대한 싼 거. 최근에 지금 완속도 안 넣잖아요. 완속 요금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 포인트는 너무 공짜인데 내가 왜 사람이 점점 쪼잔해지더라고요. 톨비도 반값 받고. 그리고 그게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 130이 총 5대가 있었거든요. 130이. 근데 색상은 그 약간 좀 오렌지빛 띠는 제가 탄 그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그 전시되어 있는 차 그거는 약간 그냥 검은색인데 그거는 너무 뭔가 그 기본형의 느낌이 나서 그거는 그렇게 썩 예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실제 주행하면서 탄 그 오렌지빛 나는 내장 그게 예쁘더라고요. 자, 가평에 왔습니다. 설마 충전기가 없나? 없진 않을 건데. 참고로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가평 휴게소의 호봉 토스트는 상당히 맛이 없습니다. 상당히 다시는 안 먹는 걸로. 야, 어떻게 저 똑같은 차가 그것도 심지어 하얀색 2대가 나란히 충전을 하게 생겼네요. 이 차는 저 20인치네. 안 부러워요. 20인치. 여기서 지금 배터리 25%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15%? 40%까지만 채울게요. 예, 딱 40%까지만 충전했습니다. 10분 걸렸고요. 10분. 5,000원, 5,089원인가? 나왔어요. 40% 괜히 40%까지 했나? 아니, 안 그래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저 코나 EV 아저씨가 와서 그냥 뭐 일찍 끝냈습니다. 아저씨 저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 10%밖에 없대요. 어차피 제가 빨리 끝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까지 10분 동안 딱 화장실 갔다 오니까 딱 맞네요. 딱 맞아. 아무것도 안 사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평에서 뭘 사 먹어서 맛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홍천은 있었는데 가평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내가 차라리 집에까지 굶다가 라볶이를 먹고 말지. 맞다. 또 이런 행사장 오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이런 걸 먹어주면은 이게 저 공복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요. 하이빈 진짜. 근데 뭐 최근에 작년이랑 올해 저 미국이랑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거기도 뭐 하이빈 키네들 뭐 많아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빈 켜도 그냥 그러려니 마음이 너그러졌습니다. 미국은 하이빈 키네 진짜 많아요. 아유 진짜. 그리고 일본도 그게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이빈 킨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전 진짜 미국이 하이빈 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네. 뭐 이집트나 중국만큼은 아닌데 하이빈 킨 사람 되게 많고요. 전조등도 기본적으로 높고 일본 규슈도 높고 뭐 등등 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 어쨌든 집까지 78km 남았고 이제 205km니까 그냥 대충 달려도 내일 그러면 내일 충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내일 모레 서울 모빌리티 쇼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모빌리티 쇼 본 다음에 끝나고, 어차피 모빌리티 쇼 뭐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침에 일찍 가서 뭐 점심 좀 지나서 이제 끝나니까 모터 스튜디오 가서 충전하고 그러고 오면 되네. 됐다. 내일 헬스장만 다녀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가면 설악 아시잖아요. 설악 막국수 충전 닭갈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올 때 이제 아는 기자들이랑 여기서 딱 저녁 시간이자 또 마침 지금 5시 57분이에요.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 먹는 게 코스인데, 야 오늘은 또 희한하게 제가 오후반인데 오후반에 아는 기자들이 없네요. 박 시장님은 오늘 왔었는데 오전반이었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설악막국수 충전 닭갈비는 또 원래 이럴 때 먹어줘야 되는데 다음에 먹는 걸로. 이때쯤 되니까 이제 후회가 되네요. 아까 그 점심 좀 더 많이 먹을 걸. 아니 이게 점심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오프로드가 그게 굉장히 길었어요. 오프로드가 5km 밖에 안 되지만 오프로드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의 뭐 1시간 한 20분인가 했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프로드는 이게 배가 고파요.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이 털립니다.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촉진이 돼서 배가 고파요, 쉽게. 그래서 아까 점심을 많이 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디펜더는 130 나오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제가 보기에 단점은 트렁크가 평탄화가 안 된다는 거. 아까 그 박 시장님은 그거 굉장히 실망하던데. 그러니까 110은 2열 접으면은 이제 쭉 펴지잖아요. 근데 130은 막 이렇게 층이 여러 개 져요. 그것도 이렇게 좀 높낮이가 크고. 그래서 저거를 뭐 따로 매트만 깔아서는 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평탄화 작업을 해야지 뭐 차박도 하고 뭐 캠핑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소프트 클로징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스페어 타이어가 테일게이트에 붙었기 때문에 그게 무겁거든요. 열고 닫을 때.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이 없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제가 만약에 한 3분만 늦게 왔어도 코나 저 EV가 먼저 충전을 하고 있었고, 코나 EV 저 10%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이오닉 6도 그게 충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마 제가 천천히 갔겠죠, 집에. 그래서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아닌가, 나름. 3분만 늦었어도 그냥 아마 지금 천천히 갔을 걸요, 진짜 천천히. 다른 말로 하면은 코나 EV 아저씨도 운이 좋았죠. 제가 저기서 오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 딱 10분만 했잖아요. 그래서 코나 EV 아저씨 한 5분 정도밖에 안 기다렸어요. 그냥 좀 한 6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좀 되게 윈윈이죠, 윈윈. 이런 걸 가리켜. 그나저나 오늘 저녁을 뭐 먹지? 저녁이 이렇게 먹기가 약간 좀 지금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6시 1분. 배는 고프고 집에 도착하면은 7시 8분. 앞으로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화도 톨게이트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도 1시간 걸려요. 1시간. 지금 6시 10분인데 도착하면 7시 9분. 57km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저거잖아요. 퇴근 시간. 그러니까 외곽 거기가 차가 많이 밀린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날은 큰맘 먹고 서울 문산을 타야죠. 그 돈 좀 아껴. 어차피 저 반값이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진짜 일본 그 편집하면서도 톨비 다시 보잖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거기서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 좀 요금 2,500원, 2,500원. 잔액이 22,2,930. 일본에서는 제가 2,500원짜리 톨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하루 이틀 있으면은 이제 감각이 이제 무뎌지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야, 진짜 비싸구나 싶죠. 이 보세요. 여기 지금 톨비 2,500원. 지금 이걸 톨비 이렇게 받아서 이게 유지가 되나?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인프라, 도로, 뭐 환경 이런 거 등등 생각을 하면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죠, 톨비가. 더 저렴한 데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도로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톨비는 가장 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서울 태계원 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 보면은 저 수동 마석 쪽으로 빠진 차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인구가 많나?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서울 태계원 쪽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쪽은 차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어쨌든 그래서 디펜더 130, 어우, 잘 보기 힘든 아이서티 1.4네. 그러니까 전 참 의문인 게, 제가 몇 년 전에 또는 훨씬 더 전에 타서 뭐 이렇게 느낌이 되게 좋았던 차 있잖아요. 뭐 5, 6년 전에, 한 또는 10년 전에 그 차를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상 컨디션의 차를 지금 다시 타면은 감각이 똑같을까?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차도 아이서티 1.4도 저 차 그러니까 완전 새 차 컨디션에서 저 차를 다시 타면은 그때만큼 느낌이 좋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형 E클래스도 고속 안정성이 진짜 끝나게 좋았는데 한 10년 전에 그 차 다시 지금 타면은 그때만큼 고속 안정성이 좋다고 느낄까? 라는 뭐 의문이 가끔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차들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브랜드를 막노라고. 그래서 한 5, 6년 지나서 별로 이렇게 개선이 없는 차들은 다시 타면은 그냥 예전만 못하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직업상 그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디펜더 130 퇴근 운전은 끝이고요. 이번 주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으니까 이제 따로 시승은 없고요. 다음 주에 아마 에스턴 마틴을 시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을 그것도 시승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따라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없는 거 보니까 따라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잘하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잘하면 다음 주에 에스턴 마틴을 시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역시나 가평에서 충전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배터리 29% 남았어요. 29%.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평에서 15% 충전했잖아요. 그러니까 15% 빼면은 뭐 대충 잡아도 한 18조 나올 뻔했네요. 괜히 충전했다 진짜. 그냥 남을 것 같았는데 그냥 똥줄 타기 싫어서 혹시나 해서 충전했는데 돈 아까워. 5,000원. 예,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